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남은비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북한 배경 학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학생에게 안부 전화를 받았고, 지난 명절에는 그 학생의 부모님으로부터 감사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시간이 그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북한 배경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지도했던 명일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이는 항상 흰색 실내화를 신고 다녔는데 학교에 올 때도 학교 안에서도 하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말은 신지 않았고 겨울에도 얇은 옷과 칠부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의 머리는 짧게 깎은 까까머리였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를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기영이 같다고 했고 어떤 분은 북한 인민군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명일이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명일이는 자신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며 친구가 없는 것을 가장 아쉬워했습니다. 제가 5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을 때 학기 초에 명일이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명일이 어머니가 지난 1월부터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장 검사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명일이 어머니가 2년간 병원에 계시다가 명일이가 6학년 졸업할 즈음에 퇴원하셨습니다. 명일이 어머니는 북한 이탈 주민이었고 아버지는 중국인이셨습니다. 명일이 아버지와 대화할 때마다 그의 양육 방식이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6, 70년대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명일이를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윽박 지르고 언어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명일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도 있었고 제가 담임을 맡고 있을 때에도 명일이를 때린 적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어린 명일이에게 과도한 부담까지 지우고 있었습니다. 명일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돌보며 집안일도 거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명일이 아버지는 직업 없이 집에만 계셨는데도 자녀들을 돌보는데 소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일이는 게임에 빠져 지내며 현실을 도피하려는 듯 보였고 아버지는 그런 명일이를 게임 중독이라며 비난하고 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명일이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런 명일이를 위해 2년여간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으며 학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멘토링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저는 교실에 보드게임을 많이 사놓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 후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명일이와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서 영화도 보고 점심도 같이 먹었습니다. 6학년이 되어서는 칠판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일명 명일이와 함께 프로젝트였습니다. 토요일에 학교에 오면 학교 뒷산을 함께 등산하고 치킨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우리 반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그날 학교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플라잉 디스크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플라잉 디스크였습니다. 체육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른 시간, 점심시간, 오후 연습시간에 응원하는 여학생들이 있던 인기 동아리였습니다. 체육부장님께 부탁을 드려 이 동아리 연습에 명일이를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저는 맞춤형 멘토링 예산으로 음료수나 간식을 찬조했고 명일이는 이곳에서 연습하여 몸무게를 10kg 넘게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명일이는 외출은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했었는데 매일 운동을 2-3시간씩 2-3달 하니까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명일이가 가장 원하던 또래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명일이가 여름방학에 학교에 와서 저랑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명일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셔서 5학년 여름방학 내내 명일이와 함께 그 대학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명일이를 병원으로 보내 4주 동안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게 했고, 봄방학 때도 다시 명일이를 택시에 태워보내어 3주 동안 어머니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명일이가 안쓰러워서 6학년 여름방학에는 제가 명일이의 공부도 봐주고 운동도 시키며 식사도 챙길 테니 여름방학 동안만이라도 명일이를 쉬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드렸습니다. 명일이가 5학년 때 저희 집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함께 김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저도 북한 배경 학생을 지도하는 초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탈북 학생 멘토링 매뉴얼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그 매뉴얼에 교사의 집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이 예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명일이는 늘 받기만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아픈 어머니와 집에 있는 아버지, 동생에게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함께 도시락을 저희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명일이에게 현장 체험학습 도시락을 싸준 모습입니다. 6학년 현장 체험학습 때 명일이 아버지께 제가 도시락을 준비하겠다고 미리 전화드렸습니다. 명일이가 친구들처럼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일이와 아버지 사이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명일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명일이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명일이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버지께서 명일이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기관에 명일이의 종합심리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아버지와 함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명일이는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명일이가 의사가 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심리상담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명일이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명일이 아버지와 전화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코로나 당시 명일이 동생에게 열이 나자 아버지께서는 중국술로 몸을 닦아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소아과를 알려드리며 그곳에서 5,000원의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정보들도 명일이 아버지께서는 낯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후로 2년 동안 정말 편하게 자주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명일이를 2년간 지도하게 된 것도 5학년을 마칠 무렵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셔서 6학년에도 담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셔서 따라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북한 배경 학생의 부모님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명일이 아버지께서는 졸업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십니다. 명일이 역시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요. 저는 북한 배경 학생 지도를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는 제가 예산을 사용할 때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체육 선생님께서는 명일이를 플라잉 디스크부에 넣어달라는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명일이 아버지께서 가끔 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 탈북 담당 경찰관과도 연락하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은 저를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오히려 명일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 사례로 탈북학생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하기도 했고 동료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여러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명희일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와 상도 제게는 큰 기쁨이지만 무엇보다도 지금도 밝게 지내고 있는 명희리의 소식이 교사로서 저에게 가장 큰 보람과 특별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